안녕하세요. 가밀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선정을 해가지고 관련 분석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센터를 찾아서 공부하시는데 이제 조금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조금 이벤트처럼 필요하다 싶은 그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음, 자, 일단 사연 한번 볼게요. 어떤 분 사연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사연 내용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 다니면서 작곡을 공부 중입니다. 매주 학원에 가서 제가 만든 곡을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피드백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곡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워둡니다. 하지만 막상 컴퓨터 앞에 앉아 수정하려고만 하면 부담감이 느껴지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집니다. 좋아요. 계속 음악 만드는 것을 피하고 누워서 핸드폰을 하며 딴짓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해야 돼. 곧 학원 가잖아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겨우 의자에 앉아서 작곡을 하면 대부분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스트레스만 받고 좋은 노래를 들으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지 못하나 생각하면서 우울해지네요. 또 도중에 유튜브를 보는 등 딴짓인 거죠. 작업을 하다가 딴짓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 작업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한두 시간. 하루 10시간씩 노력했다는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계속 조금만 하고 미루다 보니까 학원 가기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밤새 몰아서 작업을 하며 하루 종일 불안함을 느낍니다. 좋은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가 되고 싶은데 계속 이런 상태면 실력도 못 키우고 음악으로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유튜브 영상 중 집중 회피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제 사연과 제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관련 분석을 해보는 중인데 혼자 하려고 하니 어려워서 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점은요. 지금 제가 드리는 피드백은 보내주신 정보에 의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게 정보들이 좀 제한되어 있죠. 보내주신 사연이 그 사연자분의 모든 것을 갖다 대변할 수는 없으니까 제한된 정보 안에서 보여지는 이 관념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정말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사연자분, 시청하신 분. 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신청자님의 그 상태는 지속적인 회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속적인 회피 상태에. 자,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피의 방법이 뭐예요? 어떤 형태예요? 일을 미루는 형태예요. 일을 미루는 형태.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을 미루는 습성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일종의 본능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마주치면 안 된다고 여기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대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회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회피 성향 그 자체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 회피 성향을 일으키는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피 성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근데 볼게요. 회피라는 것, 이 회피를 결정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걸까요? 이 회피를 결정하는 마음. 얘는요, 어떤 환경 조건에 제한되어 있는 자아예요. 환경 조건에 제한되어 있는 자유로운 자아가 아니라 제한된 자아. 즉, 에고 있죠? 에고. 자, 그리고 이 에고의 판단은 많은 경우에 현명한 결정이라기보다는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로 그 자기 방어에 치중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자 말입니다. 이 에고가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에고의 실체는요, 이 에고 자체가 어떤 관념체가 의인화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은 관념체의 의인화 자체가 나라는 주체의 감각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다? 어떤 나라는 주체의 감각을 지키고 지키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다?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한번 형성된 어떤 나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이 에고 감각 자체가 목적이에요. 애당초 에고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유지를 해야만 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고가 지키고자 하는 그 나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라는 것의 범주가 한 개인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부분만을 대변할 수 있어요. 일부분만을. 신청자님의 경우에 작곡을 업으로 삼겠다라는 뚜렷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한테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면 열심히 실력을 키워가지고 훌륭한 작곡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겠죠. 그렇죠? 물론 이 작곡가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 자체가 어떤 다른 결핍을 가리기 위한 관념의 연막일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의 제한된 정보로는 그것을 다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범주 안에서만 한번 살펴봅시다. 다만 이제 계속 일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반복되는 상황 안에 메인 카르마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신청자님은 어떠세요? 일을 미룰 때마다 어떤 생각, 감정, 반응, 의도 그걸 느낍니까? 그리고 결국 매번 어떤 행위로 이어집니까?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을 미루게 되고 결국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느끼면서 똑같이 반응을 하고 또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 만약 그렇다면 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모종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종의 이유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미루면서. 자신한테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껴야만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느껴야만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느껴야만 어떤 나라는 상 하나가, 나라는 규정 하나가 지속될 수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에고가 나의 모든 부분을 대변할 수 있다면 왜 결과적으로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을 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부분을 대변할 수 없고 어떤 하나의 제한적인 관점만을, 규정만을, 컨디션만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이 상황에서 신청자님의 에고가 대변하고자 하는 나라는 거는요, 어떤 결핍으로 규정된 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못난 내가 되는 것이, 찌질함을 유지를 하는 것이 에고 입장에서는 나라는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개선을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이 행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고 되풀이되는 연쇄 반응 자체를 끊어내야 돼요. 연쇄 반응이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 중에 하나만 끊어내면 돼요. 일단 하나. 이게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일을 자꾸 미루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할게요. 요거 분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할게요. 일을 자꾸 미루는 행위는 대부분 언제 나타나느냐?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도 좀 있고 기준이 높은 경우에 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대부분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예민해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자존감 자체는 낮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존감은 낮아요. 자존심은 예민해져 있고 존심.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인 겁니다. 나 자신의 작곡 능력이 확신이 없지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작곡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로 은연중에 정해져 버릴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못 믿는 거예요. 누구를, 스스로를. 도무지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든지 간에 불안합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증명해 줄 만한 상황, 즉 자기 자신의 형편없는 능력하고 뭡니까? 나태함을 체험할 만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야 되는 거죠. 이 에고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면서. 자,
이와 같은 현상의 이면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작동을 해요. 어떻게 됐냐? 자, 제대로 못해서 적당한 선에서 창피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아라고 여기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 동반된 심리를 보세요.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뭐 있어요? 압박감, 불안감, 긴장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를 미루는 행위가 긴장을 늦추기 위해 발생하는 행동이 된다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긴장을 늦추기 위해. 따라서 이를 미루는 행위의 반복은 신청자님이 지금 극도로 강박감을 느끼면서 긴장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미루는 패턴이 반복될수록 죄책감, 공포, 그리고 아주 심각한 자기혐오 등은 끝도 없이 이어지게 돼요. 저희 민족 이왕 미루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루는 어떤 그 형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두 종류의 미루기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마감 기한이 있는 경우의 미루기 패턴입니다. 즉 단기적, 제한적 미루기가 되죠. 자, 그런데 이때는 이를 미루는 상황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가 분명하게 존재하게 돼요. 분명하게. 따라서 기한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하기는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있는 대로 받아가면서 하게 돼요. 두 번째 이제 경우인 거죠. 마감 기한 자체가 없는 경우예요. 마감 기한. 자, 이때는 장기적인 미루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때는 미루는 상황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직접적인 결과가 가시 범위 내에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단순히 직장 내 업무나 개인적인 일들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 자체는 대부분 마감 기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는 개인의 규정에 따라서 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의 경우엔 더 미루게 되겠죠. 더 심하게. 어찌됐든 뭡니까? 미루는 거예요. 계속. 왜냐? 마감 기한이 없는 일을 미루는 이유처럼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발생할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뭘까요, 여러분? 왜 없는 걸까요? 정말 아무런 결과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뭐예요? 시작조차 하지 않아서 다음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개인의 제한되고 편협한 시야에서 때로는 중요한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하지 않은 일들만 계속하면서 나는 일을 미루고 있지 않아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는 게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일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일에 대한 전체성의 시야를 가지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여요. 그럴게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은, 혹은 내가 미루고 있는 일은 아니면 나는 그냥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항상 모든 것의 과정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일을 하고 있든, 아니면 미루고 있든,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이 있든, 아니면 내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어떤 흐름의 과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완수할 때 비로소 이 일이 끝을,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결과라는 것도 과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예요. 전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하나의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결과라는 것은요, 근데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과정으로 편입되는 게 맞습니다. 허송세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단지 작곡 과제를 제 시간에 끝냈음이라는 바로 눈앞의 결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결과 또한 어떤 결과의 과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더 큰 결과에.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과제를 끝냈다라는 결과보다 더 큰 결과를 채워가는 소중한 부속품이란 뜻이에요. 그 순간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신청자님.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차일, 피일 미루면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버려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신청자님의 수많은 결과의 결과들에 빠져서는 안 될 부속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계속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 혼자 영어 공부를 위해 가지고 인강을 수강한다고 칠게요. 기존의 사고방식은 어때요? 나의 발전을 위한 일 혹은 영어 인강 듣기가 한 기간 동안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 일을 전체성의 시각에서 본다면 내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인강을 모두 듣는 것이 그냥 최종 목표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고작 인강 완주가 목표인가? 신청자님의 사연으로 그 적용을 시키면 고작 작곡과제 끝나는 게 목표인가? 그것을 뭐 하게요? 와, 나 뭐 정주행했다 아니면 오늘 과제 끝났다 하면서 뭐 뿌듯해하게요? 이게 아니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톤이 되어가지고 내가 다른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앞에 주자인 바톤 터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주자인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혹은 지금 미루고 있는 그 일이 뒷주자에게로 연결되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하나의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근데 그 업무를 완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정리해서 넘긴 자료로 다음 회의가 이루어지겠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 상품으로 시안이 나오고 그 상품이 또 판매가 되고 출시가 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넓게 보세요. 넓게 보세요. 신청자님의 인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넓게 보세요. 이를 전체적인 계주 달리기로 보았을 때 분명히 다음 주자가 그 바톤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님이 미루고 있는 그 일이 인생 이어 달리기의 바톤이 되는 겁니다. 이 바톤이 연결되면 사회 전체 유기적인 연결로 확장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 세상이 지금 당장 나의 행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자, 자신의 가치가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쩌면은 신청자님은 이 정체되어 있는 이 세상의 숨은 구세주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함으로써. 그죠? 님의 음악이 누군가의 가슴을 적실 테고요. 언젠가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슴이 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인식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작곡 능력을 키우면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이게 결국 앞뒤에다 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과정이, 결과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가 앞뒤로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작은 행동이, 이 작은 결심과 의도가 이 일 자체의 완수만을 목표로 한 행위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파생될 의미와 가치마저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을 미루실래요? 아니죠. 그리고 이 관점은요, 어떤 조직 내에서 일을 하든지, 혹은 뭐 혼자 자기 개발을 하던, 공부를 하던, 프리랜서로 혼자 일을 하던, 어떤 이제 뭐 회사의 직원이든 아니면은 사장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관점이에요. 반드시. 나 하나만의 어떤 이제 이벤트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세상 전체,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의 임무를 맡아서,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행위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이제 사명감 비슷한 건데, 사명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강박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만큼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만 더 믿어보세요.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작곡 과제를 끝마치는 것, 요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신청자님한테 가장 필요한 관점의 전환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충실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단순히 나의 세상 안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 전체에 퍼져 있는 그 어떤 연결관계, 인연관계, 그 안에서 지금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방어 기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관념망이 있어요. 그 관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려면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지금 신청해 주신 신청자님의 경우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관념이 문제입니다. 저러저러한 관념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말씀드리다면 이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허망하게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나한테 이러한 어떤 전체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나 혼자 못 믿고 있을 뿐이지. 세상 전체는요, 신청자님의 능력을 믿고 있고 신청자님께서 행위하시길, 움직이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의 결단을, 나의 선택을, 그리고 나의 행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먼저 이 마음을 길러보는 것입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돼요. 나는 항상 과정에 있다. 단순히 내가 피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 내가 도피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 그것으로 내 삶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피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훌륭히 대면해서 맞닥뜨려서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완수할 수 있을 때 나는 이 세상 전체에서 충만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가지게 된다라기보다 이미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훌륭하게. 결국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참고로 이제 이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온전한 관념 분석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요. 리틀 관념 분석 개인 피드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영상으로 전달되는 이 피드백 자체가 보내주신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자분의 어떤 심층의식 안에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념망이 작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치 이제 자동차 사이드 미러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은 일단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관념 분석 작업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더 캐낼 수가 있게 되겠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아시겠죠? 자, 신청자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금 이 순간 잠깐 보이는 어떤 그런 한시적인 결과에 묶어두지 마세요. 그 한시적인 결과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묶어두다 보면은 그 규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제한된 규정은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결과, 지금 이제 신청자님의 입장에서는 과제를 완수했다는 이 결과가 그것보다 더 큰, 더 뒤에 있는 결과의 과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결과를 완수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결과들도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달이 아니라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 인생의 이어달리기. 매 순간순간 바톤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그러면서 내가 이루어낸 어떤 결과는요, 이 세상 전체에 연결되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결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과정,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당신의 가치입니다. 의미이자 가치예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작곡학원에서 내어준 과제 완수하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